네. 지난번에 그 오이석 교수님이 스타일겐 3 얘기를 살짝 하시면서 그 이 신호처리 쪽에 말하자면은 그 지식이 있으면 좀 쉬울 거다 아마 그런 얘기를 해서 혹시나 해서 봤는데 이거 정말 너무 쉬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비전문가들, 그러니까 이쪽에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게 문제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면 너무 쉬운 얘기거든요. 그 내용을 같이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게을러서 다른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들지 못했고요. 여기 그 뭐야, 미디엄 그 사이트에서 누가 잘 설명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기초로 한번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스타일겐 3를 얘기하는데 스타일겐 3가 가장 최근 버전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스타일겐 시리즈에서 여기 링크도 하나 있는데 사실은 스타일겐부터 시작해서 하고 에다라는 또 다른 버전 그리고 마지막 최신이 스타일겐 3입니다. 그런데 스타일겐 2가 그래도 굉장히 잘 워킹하긴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거를 조금 한번 키워볼게요. 이게 좀 더 크게 될 수 있는지. 크게 되네요. 자, 지금 여기 보는 그 왼쪽 게 스타일겐 2고요. 지금 그 여기 혹시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제 마커가 잠깐만요. 음. 얘가 스타일겐 2고요. 얘가 스타일겐 3. 지금 설명하려는 겁니다. 스타일겐 2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거는 뭘 한 거냐면은 그 이미지를 만들 때 이미지 만든 다음에 그 이미지를 약간 그 뭐죠? 레이턴트 벡터를 조금씩 움직여 가면서 그러니까 레이턴트 벡터 위치를 좀 바꾸면은 당연히 그 대상도 바뀌거든요, 위치가. 그런데 완벽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지금 보다시피 입도 열었다 닫았다 하고 좀 그러잖아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가만히 보면 뭐가 특이해요? 이 여기 하이라이트 해놨는데 이 수염하고 머리는 안 바뀌어. 그러니까 사람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원래 고정된 그 자리에 수염이 있고 사람 뒤 배경에서 사람만 움직여요. 그죠? 조금 이상하죠. 어색하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 내용은 그 스타일겐 3는 지금 그 똑같은 말하는 건데 이건 사람을 움직이니까 사람 움직이는 것 같죠. 그러니까 수염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따라서 움직여요. 그죠? 이게 말하자면은 그 차이인 겁니다. 가장 큰 차이. 특히 이거를 그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서는 그 텍스처 스티킹이라고 불러요. 텍스처 스티킹 문제. 텍스처 스티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그 텍스처에 해당되는 그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하이 프리퀀시들이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그냥 미세한 부분들, 아주 자세한 부분들 그런 것들은 움직이지 않고 그 지역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위치에. 이게 말하자면은 좀 그 잘못된 점으로 찾아낸 거예요. 그 스타일겐 그2 하다가 또 하나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요. 여기 왼쪽 게 스타일겐 2고 오른쪽 게 스타일겐 3인데 이 사람 머리 부분을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이 움직일 때 이 사람 움직임에 따라서 머리가 그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앞에 거랑 비슷한 효과예요. 그 머리카락은 그대로 있고 사람만 그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줘요. 그렇지만은 스타일겐 3에서는 이게 해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면은 굉장한 디테일한 말하자면 이런 것들도 그대로 그러니까 그 위치에 공간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 차이를 발견해낸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그래서 연구를 좀 한 그런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게 좀 제가 쓰는 방법이 서툴러서 자 봅시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그 여기 고양이 사진이 있는데 이 고양이 사진이 그 딱 하나가 있죠. 지금 하나가. 근데 이 고양이 사진을 그 위아래 좌우로 움직이면서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나서 에버리지를 한 겁니다. 평균을 내봤어요. 위아래 아래 좌우로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면서 제작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사실은 여기 확대해 놓은 거 보세요. 모든 부분이 그 평균을 내면은 블러링이 돼야 돼요. 블러링. 그런데 요 얼굴 눈동자는 블러링이 일어나는데 이 털 부분은 전혀 블러링이 안 일어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털은 고양이가 움직일 때 같이 안 움직였던 증거예요, 이게. 제작할 때. 특히 그 스타일겐 3에서는
블러링이 평범하게 모든 곳에서 다 일어났죠. 즉, 요 고양이 사진을 만들 때 하나 만든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드는데 조금씩 오른쪽, 왼쪽, 좌우로 움직여 다니면서 만들어 보니까 그거를 평균 내면은 모든 곳에서 평균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것처럼. 이건 또 다른 아주 자명한 그런 그 문제점이 거기에 또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러한 한 예입니다. 또 다른 예. 뭐 이것도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얘가 스타일겐이 갖고 있는 문제점. 지금 요거는 인터폴레이션 문제인데 얼굴을 이런 얼굴에서 이런 얼굴로 변화할 때 그 사이사이에 있는 다양한 이미지들의 동일한 지점, 머리카락 지점을 잘라서 그러니까 여기 요만큼만 잘라는 거예요. 요만큼씩만. 그런 다음에 그걸 다 붙여본 거예요. 근데 거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머리카락의 말하자면은 그 텍스처가. 이거는 요번 그, 그러니까 스타일겐 3예요. 이게 스타일겐 3. 스타일겐 3는 이 사람이 이쪽으로 움직여가는 동안 인터폴레이션을 쫙 해봤더니 머리카락이 쫙 바뀐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소위 텍스처가 그 대상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마치 거기에 붙여 있는 것처럼 그런 텍스처 스틱 현상, 그러니까 붙여져 있는 현상, 이런 거를 발견하고, 이게 도대체 뭘까? 왜 이런 게 일어날까라고 고민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한 거는 이거예요. 이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거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게 포지셔널 레퍼런스가 여기서 동작하고 있다라는 거를 발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텍스처들은 항상 같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머리카락이니까 여기는 수염이니까 항상 이런 걸 해야 돼라고 말하자면 학습이 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보니까 여기서 그 원인으로 판단한 거는 스타일겐 3 리서처들이 이미지 보더라든지 퍼 픽셀 노이즈 인풋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위치가 엔코딩 되고 있다. 지금 위치 정보가 말하자면 학습되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엘리어싱이라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아주 작아요. 사실은 효과가 작고 이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를 좀 발견했어요. 알리아싱 문제. 그래서 알리아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기에 그런 어떤 필터링 도입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알리아스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거기 어디죠? 유닉스 같은 데서 커맨드를 다른 이름으로 말하자면은 대신 써놓고서 그걸 할 때 그걸 알리아싱 한다 그러고 막 이런 용어로 쓰거든요. 근데 사실 원래 알리아싱은 필터링, 특히 샘플링 이론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고주파 성분을 우리가 해당하는 고주파 성분을 충분하게 샘플링할 만큼 조밀하게 샘플링하지 않으면 그 고주파 성분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저주파처럼 나타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엉뚱한 말하자면 아티팩트가 생기는 게 알리아싱인데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리고 이제 여기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 알리아싱의 완전 단적인 예인데 이거 하나 보세요. 지금 여기 파란색 사인 웨이브가 있죠. 파란색 사인 웨이브. 이게 말하자면 원래 신호예요. 원래 신호인데 얘를 샘플링을 할 때 요렇게 요게 샘플링 포인트예요, 지금. 요걸 샘플링 했다고 한번 보세요. 샘플링을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샘플링 한 것만 보면은 요 아래쪽에 그림처럼 생기죠. 요 아래쪽에 그림처럼 샘플링한 게 그대로 가서 이렇게 보면은 샘플링한 내용이 보일 겁니다. 그죠? 요 샘플링한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근데 그 샘플링 된 것만을 이어서 그림을 한번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어서 보고 있죠? 샘플링 된 거 마치 주파수가 이런 주파수를 갖고 있는 사인 웨이브처럼 보이죠? 그죠? 이게 알리아싱이에요. 이게 아주 극단적인 경우죠. 하나. 그러니까 샘플링이 얘를 이 고주파 성분이 제대로 말하자면 보여지게 샘플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소한도 요 주기에 말하자면 반에 해당되는 굉장히 그러니까 조밀하게 해야 돼요. 결국에 조밀하게 샘플링이 되면은 얘가 제대로 그 주파수처럼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알리아싱이고 이게 샘플링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을 보통 우리가 이거 잘 알려진 그러한 그 효과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리고 알리아싱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본 겁니다. 사실은 저는 그 이 정도의 말하자면 디테일하게 그 염려는 안 했지만 막연하게 솔직히 저도 이런 게 이런 문제 분명히 있을 건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그 샘플링 그 이런 그 뭐죠? 디지털 필터링 같은 거 해본 사람들은 다 아는 건데 우리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쓸 때 보면은 엉뚱하게 말하자면 특히 그 뭐죠? 그 컨브 투디 트랜스포즈 할 때,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할 때 그냥 업샘플링을 아무 생각 없이 하거든요. 저게 저래도 되나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워킹 하길래 그냥 잠자고 있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나타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발견한 겁니다. 지금 최근에. 특히 이거는 그 샘플링이 잘못되면은 그 2차원적으로 이거 조금 전까지 1차원적인 효과고요. 2차원적으로는 굉장히 아주 특이한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떠한 특이한 신호들이 우리 눈에 나타나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건 다 샘플링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샘플링이 충분하지 않으면 하이 프리퀀시가 저주파로 나타나요. 이상하게. 그런 현상이 알리아싱입니다. 그것에 대한 디테일한 그 내용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조금 이따 드릴게요. 그런데 그럼 알리아싱이 언제 일어나느냐? 결국은 샘플링 때 일어나거든요. 샘플링이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우리가 업샘플링을 여러분들 그 아마 이따가 그 코드 보면 알겠지만 항상 그 특히 겐에서는 제너레이터에 가장 중요한 게 그 컨브 2D 트랜스포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컨브 2D 트랜스포즈뿐만 아니라 또는 요거 다음에 업샘플링도 가끔 해줘요. 이 업샘플링은 그 소위 뭐죠? 이 업샘플링을 2x2로 이렇게 해주면은 그 픽셀 하나가 그 4개로 바뀌는 거죠. 픽셀 하나가 4개의 샘플 값으로 이렇게 말하자면은 확장돼서 바뀌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그 사이사이에 즉 여기에 샘플링 포인트가 있고 여기 샘플링 포인트가 있으면 그 사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4개라고 그러죠. 샘플링 포인트 있으면 요 사이사이를 새로운 샘플로 그냥 채워 넣는 거예요, 막. 아무렇게나 아무렇게가 아니죠. 요걸 가져다가 카피하든지 아니면은 니얼리스트 네이버를 하든지 뭐 등등을 써가지고서 요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막 샘플링, 그 업샘플링을 했을 때 그게 말하자면은 그 제대로 된 정보를 거기다가 말하자면 그 주진 않아요. 우리가 보통 그 이런 경우 있죠. 요런 두 개의 점을 이을 때 말하자면은 요거 두 개의 사이를 예를 들어서 이어서 이렇게 리니어하게 요 사이 요것과 요 사이에 반을 나눈다든지 아니면은 그 앞에 있는 또 다른 값까지 써가지고서 조금 말하자면은 어떤 그 비선형적으로 요거를 샘플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쓰긴 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그 저주파 성분으로만 되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고 만약에 이 컨텐츠가 여기 요 샘플링된 신호들에 갖고 있는 그 성분이 고주파 성분, 특히 이 샘플링 간격으로 충분히 대변될 수 없는 고주파 성분이면 거기서 아리팩트가 생기고 그 대표적인 예들이 몇 가지 지금 요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혀 나타나지 않아야 될 아티팩트들이 우리 눈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알리아싱 효과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다 그 샘플링을 잘못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또 그, 하나, 그, 그, 요, 네? 레이저 포인트 글씨가 안 보입니다. 지금 제가 쓰는 거 안 보여요? 이거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이거 그럼 엉망이구나. 나는 이거 되는 줄 알고, 잠깐만요. 미안해요. 진작 말하지. 이거 전체 화면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할 때 이 브라우저만 그 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당연히 되는 줄 알고 혼자 떠들었네.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이거를 공유를 공유 중지하고 다시 할게요. 미안해요. 공유.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제 보이죠? 네, 보입니다. 미안합니다. 고마워요. 알려줘서. 자, 또 다른 그 문제는 또 이거예요. 그 렐루 같은 거.
렐로 같은 거는 알고 보면은 굉장히 그 하이컷 하는, 말하자면은 커팅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렐로는 알다시피 이거잖아요. 이렇게 딱 잘라버리잖아요. 그 0보다 작은 거, 0보다 작은 거는 그냥 0으로 완전히 놔버리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그 완전히 뭐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는 뭐 필터도 아니고 굉장히, 그러니까 날카롭게 잘라버리는 건데, 이렇게 날카롭게 잘라버리면 거기에 하이 프리퀀시가 거기에 말하자면 의도하지 않게 들어갑니다. 모든 그 말하자면은 그 그러니까 샘플드, 말하자면은 그 디스크리트 샘플드 거기 도메인에서 보면은 요거는 굉장한 노이즈를, 하이 프리퀀시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샘플링이에요. 일종의 이것도.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지금 그 알리아싱이라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얘기고, 그 알리아싱 효과를 그러면 어떻게 없앨까? 그거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이 바로 이 그 스타일겐 3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아까 본 것처럼 엄청 좋아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실은 그 수학적인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가 봤자 지금 단시간 내에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수학적으로는 그냥 개념적으로 저는 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리트 도메인에서, 잠깐만요. 샘플링 디스크리트 도메인. 이 얘기는 그 렐루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그림인데, 별로 그러니까 뭐 설득력이 없어요. 조금. 그래서 어차피 다시 나오니까 요 밑에 있는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그 방법론으로 그 주장하면서 설명을 쓰는 방법이 이 설명인데, 이 설명을 한번 살펴보면 조금 우리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사실 그 우리는 그 그러니까 디스크리트한 그 샘플링 포인트 가지고 모두 작업하잖아요. 레이턴트 벡터도 그 디스크리트하게 뭐 100개, 뭐 512개 뭐 이런 개수를 쓰고, 그것을 이렇게 컨볼루션 2D 그 트랜스포즈를 넣어서, 그러니까 무슨 7 바이 7, 뭐 512, 무슨 뭐 그 다음에 14 바이 14 점점점 늘려가고, 근데 그게 다 디스크리트한 건데, 결국에는 그 디스크리트한 이 피처 맵들은 알고 보면은 그 저변에 무슨 가정이 있는 거냐면, 원래의 거긴 컨티뉴어스한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거를 샘플링 한 거다라는 가정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거에는. 우리가 사실은 모든 사진이 다 그렇잖아요. 디지털 말하자면은 그 픽셀로 보여주지만, 그것을 아주 조밀하게 보여줘서 우리가 컨티뉴어스하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는 컨티뉴어스한 이런 신호인데 그걸 샘플링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런 개념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떠한 그러한 그 사실은 그 일이 일어나는 건지를 지금 설명을 좀 드리는 건데,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그 샘플링 이론에 의해서 그 알리아싱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샘플링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 보통 그 필터링 부분에서는 이 컨티뉴어스한 신호를 샘플링을 할 때, 당연히 샘플링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 콤 그 필터, 그러니까 콤 펑션 또는 콤 필터라, 그러니까 이거를 콤 펑션이라고 그러는 게 낫겠네요. 이거 지금 보면 이 화살표가 다 1이에요. 1. 여기저기 1이 있는 거예요. 1이 레귤러하게 픽셀 위치마다 1이라는 어떤 디락 델타 펑션들이 하나씩 다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요런 함수를 여기에 곱해주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값만 1이고 나머지 몽땅 0이 되잖아요. 그게 샘플링이에요, 사실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샘플링 한 거를 사실은 그대로 가져오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샘플링 한 거를 그대로 가져오면 요 사이에 있는 정보들이 다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리아싱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냥 가져오면. 그래서 어떡하냐면, 사실은 로우 패스 필터를 여기다가 적용을 해야지만, 이건 컨볼루션 연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 그 에스터리스크는요. 그래서 요거는 로우 패스 필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그냥 뭐 뾰족한 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건 대표적인 우리가 아주 너무나도 신호 처리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이런 박스카는 그 이 후리에 도메인으로 가면은
그 sync 펑션이라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그 다른 도메인에서 요런 함수 모양을 갖거든요. 그래서 얘를 말하자면은 그 필터에서 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곱셈으로 적용해 주면 얘는 그 타임 도메인에서의 컨볼루션 연산으로 얘기되기 때문에 얘를 요 필터를 갖다가 컨볼루션해서 얻어야지만 알리아싱이 안 일어난 원래의 신호를 그대로 복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신호는 아니고 요 샘플링으로만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신호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은 당연히 워낙 모든 샘플링 분야에서는 그걸 염려해서 우리가 그 소위 필터링을 그 할 때 말하자면은 뭐죠? 로패스 필터링이라는 과정을 좀 거치는데 우리 그 뭐죠?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그거를 거의 무시하고 지냈었어요.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필터링을 적용하자 하는 게 여기에 말하자면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말하자면은 도메인 트랜스폼 할 때 이게 왜 말하면 필요한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긴 쓰는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냥 로우 패스 필터, 저주파 말하자면은 그 성분들을 말하자면은 그 로우 패스라는 거는 저주파 성분만 패싱하고 고주파 성분을 이거는 하이컷이라는 거에 따른 말이거든요. 하이컷이라고 불러요. 로우 패스는 하이컷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주파수는 패싱하고 높은 주파수는 잘라버리고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그 필터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한 거고, 근데 그거의 어떤 그 직접적인 이유는 여기에 아무런 설명이 없는데 그 텍스처 스티킹 현상 나타나는 거 어쨌든 이거를 하니까 완벽하게 사라진 거예요. 지금 그 필터링을 했더니 근데 그 필터를 적용하는 방법을 요거는 그 신호 처리 측면에서 기본적인 그 개념을 조금 알아야 되니까 너무 잘 몰라서 우리가 보통 요 빨강색이 그 이게 타임 신호거든요. 타임 신호. 근데 시간 그 도메인에서의 요런 그 신호는 사실은 주파수 성분으로 보면 요렇게 다양한 주파수를 갖는 사인 또는 코사인 그러니까 그 웨이브들의 말하자면 합으로 이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파수 그 사인 성분의 말하자면 해당 주파수의 크기를 주파수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얘가 주파수 도메인으로 가면은 그래서 이런 신호가 주파수 도메인으로 가면은 이런 신호로 바뀌어요. 이렇게 어떤 해당 주파수가 삐죽삐죽 나오는 고주파 성분 얼마, 저주파 성분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로우 패스 필터링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타임 도메인에서 필터링을 하긴 하지만 주파수 도메인에서 고주파 성분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시간 영역에서 그 필터링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그게 간단하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설명되고 있는 로우 패스 필터링 개념입니다. 이 로우 패스 필터링은 그러니까 주파수 도메인으로 가면 우리의 그 신호 이건 1차원적으로 한번 본 거예요. 여기가 저주파고 이게 로우 프리퀀시고 얘가 하이 프리퀀시인데 하이 프리퀀시부터 로우 프리퀀시까지 많아요. 근데 그 알리아싱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 그러니까 샘플링을 그 T라는 샘플링 간격을 우리가 쓴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샘플링 간격을 T로 하면은 그 주파수 도메인으로 가면 요거가 영향을 주는 그 샘플링 프리퀀시는 1/T예요. 반대예요. 얘가 주파수에서 그 F라 그러면 FS라고 부르는 샘플링 프리퀀시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샘플링 프리퀀시인 거예요. 그런데 요거의 반 샘플링 프리퀀시의 반을 우리가 아주 유명한 게 이건 나이키스트 프리퀀시라고 부르거든요. 나이키스트 프리퀀시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요 나이키스트 프리퀀시 이후 거는 말하자면은 그 알리아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샘플링 프리퀀시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그 프리퀀시 오브 샘플링 프리퀀시 위치라고 한번 보세요. 그럼 요거의 반이 여기거든요. 요 프리퀀시 여기서는 지금 요 정도로 잡은 것 같아요. 요걸로 볼게요. 요 정도로 잡은 것 같은데 요 정도 위에도 어떤 그 하이 프리퀀시 성분이 있었으면 얘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요 반대쪽 이쪽에 나타나요. 요렇게 이게 말하자면 랩핑이 그러니까 완전히 오버래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라서 없애줘야 돼요. 사실은 샘플링 하기 전에 샘플링 한 다음이 아니라 샘플링 전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로우 패스 필터라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 그려놨잖아요.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근데 이렇게 칼같이 이렇게 잘랐으면 좋겠는데 그건 불가능하고요. 사실은 필터링 이론에 의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자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값이 작아지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필터링을 반드시 해주고 그리고서 샘플링 해야지만 그 알리아싱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한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시도한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 여기 그 뭐죠? 어디 있냐?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여기 샘플 된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는 설명 안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통 여기서 컨볼루션 끝나고 나면은 뭘 해요? 업샘플링을 한다 많이 하잖아요. 또 업샘플링을 하거든요. 업샘플링은 뭐냐면 요 사이사이에 있는 값들을 마음대로 우리가 그 리니어든지 아니면은 뭐 바이리니어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걸 채워 넣는데 그거를 그냥 채워 넣는데 그러면은 그 알리아싱이 반드시 일어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샘플링 이론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없이 하려면 알리아싱이 없게 하려면 그것에 말하자면은 그 컷오프 그러니까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걸 잘라낼 수 있는 요것을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뭐죠? 그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이런 사각형 모양은 타임 도메인에서 또 싱크 모양 같거든요. 요렇게 이거는 2D 버전이에요. 싱크 펑션의 2D 버전입니다. 지금 싱크 펑션의 그러니까 이렇게 뱅글 돌리면은 요 모양이 되겠죠. 이러한 필터로 얘를 말하자면 필터링을 해줘야 돼요. 얘를 가지고서 여기다가 컨볼루션 그리고 요 필터를 여기 B라고 쓴 거, 요 B를 쓴 거를 해주면은 얘가 스무드하게 되거든요. 스무드한 상태에서는 여기서 섭샘플링을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해도 전혀 알리아싱이 안 일어나요. 그게 말하자면은 안티 알리아싱이라고 부르는 필터링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티 알리아싱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알리아싱을 없애는. 그래서 그때 정한 그 말하자면 그건 어느 정도 크기의 샘플, 그러니까 필터링을 해줘야 되느냐? 그게 말하자면은 그 나이키스트 그 프리퀀시를 이상 되는 거를 잘라버리게도 그게 말하자면 샘플링 프리퀀시의 반, 그 정도를 잘라낼 수 있도록 말하자면은 그 필터를 디자인해서 여기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스타일겐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별거 안 했어요. 진짜 별거 안 했어요. 여기 수학적으로 좀 많이 써 있긴 한데 이건 별거 아니고요. 사실은 진짜 그 자기네들이 수학적으로 그 요거를 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필터링이 필요하고 필터링을 어디에다가 적용해야 되는지 수학적으로 이렇게 그냥 그 수식으로 한번 전개해서 써놓은 거고요. 결국의 핵심은 그겁니다. 더군다나 여기서도 그것도요. 이 그 샘플링뿐만 아니라 그 뭐죠? 그 넌리니어리티에서의 그 디스컨티뉴어스한 게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 알리아싱 필터를 줬을 때와 안티 알리아싱 그 차이를 보여주는데 얘가 원래의 그 소위 뭐죠? 렐루를 적용하기 직전이고요. 얘가 렐루를 적용한 다음이고요. 그리고 얘는 그 렐루를 적용한 다음에 컨볼루셔널 필터, 그러니까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한 거예요. 얘는 로우 패스 필터링. 얘가 지금 결국에는 그러니까 요 스타일 겐에서의 작업이고요. 기존에 우리가 그 렐루를 할 때 별로 그렇게 좀 무시를 했었는데 렐루도 알고 보면은 이 필터링을 안 해주면 아티팩트가 있다예요. 지금 얘가 계속 움직여 다니는 건 뭐냐면은요. 그 뭐죠? 레이턴트 벡터가 위아래 좌우로 움직이면은 그 레이어 안에서의 그 피처 벡터들도 위치가 위아래 좌우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그 위아래 좌우로 움직인 것을 이런 그 뭐야 렐루를 그냥 적용하면은 적용할 때마다 이게 조금 안정적이지 않다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알록달록해지죠. 그러니까 그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는 울퉁불퉁하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 컨볼루션 그러니까 로페스 필터링을 해주면은 그 효과가 없다예요. 로페스 필터링을 해주면 여기서 이게 로페스 필터링 결과예요. 요 위에 거는 아이디얼이고 요게 진짜고 요거는 그 우리가 보통 그 컨벤셔널한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노멀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던 방법이고 이게 말하자면 그 로페스 필터 이후 하니까 이제 안정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렐루 다음에도 로페스 필터링을 써야 된다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그 결과 한 이미지에는 그 차이가 못 느껴져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 트랜슬레이션을 했을 때 그리고 또는 그 로테이션을 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요. 그래서 사실은 다시 이거를 우리가 처음부터 다 볼 필요는 없겠지만 스타일겐을 한번 요약을 해보고 스타일겐을 어디를 고쳤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원래 여기 이 번호가 다 고친 데예요. 1번, 2번, 3번. 그리고 요거 잘못됐더라고요. 요거 4번이더라고요. 4번. 4번이고 5번, 6번, 뭐 6번, 7, 7번까지 있는데 사실은 그 나머지들은 별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타일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스타일겐 2요. 스타일겐 2에서 그 뭐죠? 리니어 매핑하는 거 있었잖아요. 리니어 매핑하는 거. 그거를 좀 줄였어요. 이거 너무 거기는 복잡하게 굉장히 이거 굉장히 깊은 그 딥 레이어 그 말하자면은 이런 그 뭐죠? 그냥 단순한 리니어 레이어들을 말하자면 여기다가 그 중첩해 놨었는데 이거 너무 복잡한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좀 짧게 만들었고요. 근데 요거는 좀 설명이 빠져 있긴 한데 대충 짐작 가는 건 있긴 해요. 여기 컨스턴트한 그 입력이 들어갔었거든요. 컨스턴트 값. 그런데 이 컨스턴트 값을 프리에 피처로 바꿨어요. 왜 프리에 피처로 바꿨냐면 우리가 컨스턴트 값을 가지고서 그 레이턴트 벡터의 위치를 바꾸려면 샘플링 간격만큼 이렇게 오른쪽 왼쪽 뭐 아니면 위아래 돌리려면은 이거 다시 리샘플링 해야 되잖아요. 그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후리에 도메인에서는요, 이게 컨티뉴어스하게 돼요. 후리에 도메인에서는 그 페이즈라는 그 말하자면 성분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여기서 설명하기는 너무 어렵지만 어쨌든 주파수 성분에서 그 말하자면은 그 이미지너리 파트인데 그 페이즈 파트를 조금만 움직이면은 그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호를 그러니까 뭐죠? 데이터를 왼쪽 오른쪽으로 우리가 컨티뉴어스한 그 양만큼 움직이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를 실험하기 위해서 후리에 피처로 콘스턴트를 바꿔치기 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그러니까 수평 방향 또는 뭐 회전시키고 막 이러는 거 있죠. 그거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이유가 이 후리에 피처로 이 레이턴트 벡터의 그 위치를 변경을 시켜주는 걸 했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거는 필요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얘네들이 그 원래 그 노이즈가 있어야지만 디테일한 성분이 생긴다라고 우리는 스타일겐 2에서 했는데 해보니까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가 버렸어요. 여기서는 스타일겐 3에서는. 그리고 3번이 아까 그거고요. 4번. 요 4번도 약간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 4번은 그거를 그 뭐죠? 스킵 커넥션을 그냥 버렸어요. 스킵 커넥션도. 여기 보면은 의외로 이것저것 실험을 많이 해봤더라고요. 잠깐 요 4번 한번 볼게요. 스킵 커넥션 버리고 그 대신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를 썼어요. 여기서 4번은 그 EMA라는 게 그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의 약자인데 이거는 아마 아담 알고리즘을 그 공부해 본 사람은 다 아는 얘기예요. 아담은 그거거든요. 그 exponentially weighted average거든요. 그 바로 그러한 걸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 정도면 그것만 그러니까 스키 커넥션이 엑셀러레이션 하는 것처럼 아담 알고리즘하고 비슷한 그런 그걸로 여기에 또 액셀러레이션이 될 수 있다는 그 가정하에서 요 EMA라는 걸 대신 썼고요. 근데 지금 알리아싱 얘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진짜 알리아싱 얘기는 어디냐면 요거예요. 6번하고 5번. 6번하고 5번. 그러니까 6번하고 7번. 크롭 5번 아닌 것 같아요. 7번, 6번하고 7번 같아요. 크롭은 잠깐만요. 5번 한번 볼게요. 5번은 뭘 설명한 거지? 5번은 메인테인 픽스드 사이즈만 정하면 타겟 캔버스 크롭. 이건 바운더리 얘기인데 바운더리 얘기는 여기서 설명을 제가 안 했고 여기도 좀 빠져 있어서 그 엣지 부분 처리를 조금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 엣지 정보가 말하자면은 그 포지셔널 정보를 주는 것 같아서 그거를 큰 도메인에서 잘라버리는 건데 여기 그렇게 그 큰 임팩트 있는 건 아니고요. 가장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사실은. 6번하고 7번. 왜냐면 업샘플링을 할 때 그냥 업샘플링을 안 하겠다예요. 반드시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한 다음에 업샘플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리키 그 렐루를 썼는데 이 렐루에서 문제는 그건 좀 다르게 해결했어요. 약간. 렐루는 그 대신 이 업샘플링을 할 때 좀 그 많은 그러니까
지금 2배로 업샘플링이 아니라 이건 심지어 4배로 하잖아요. 그래서 업샘플링을 크게 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다운샘플링 해버리는 렐로 다음에 그런 방식으로 여기는 필터. 그렇지만 업샘플링 할 때 여기에서 다 로우 패스 필터링이 2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로우 패스 필터링은 이 업샘플링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다시 말하자면 다운샘플링 하는 거는 전혀 이건 문제가 없잖아요. 다운샘플링은 그 샘플링 개수 줄이는 건데 그거는 전혀 엘리어싱이 거기에 개입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엔 이거 하나가 가장 핵심적인 건데 그것도 그 뭐죠? 아주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그 로우 패스 필터를 쓴 거거든요. 그것만 했는데도 이렇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서 학습을 다시 시킨 거죠. 그거를 말하자면은 로우 패스 필터링에서 엘리에싱이 전혀 개입 안 되는 상태로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거 트랜슬레이션 하는 결과를 가만히 보세요. 정말 너무나도 확실해요. 지금 보면은 이 위에 거 보세요. 이 친구들은 그 당연히 누가 봐도 스타일겐 2예요. 머리카락이 그대로 있고 사람 얼굴만 움직이죠. 그죠? 그렇지만은 요건 스타일겐 3죠. 근데 스타일겐 3도 한 2가지 버전을 얘네들이 실험하더라고요. EQT라는 것과 EQ 뭐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요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요거는 그 스타일겐 2고 얘는 2고 얘는 3인데 버전이 2가지로 한 것 같아요. 요건 약간 약한 거고 요건 좀 강하게. 지금 보면은 머리카락 움직이는 거 보면은 뭐 확실하죠. 이게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 그거네요. 이거 그 뭐죠? 로우 패스 필터의 그런 그 필터링한 강도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대충 때려서 뭐 두드려 맞추려고 그랬는데 이게 필터링을 더 아주 확실하게 한 겁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게 이게 요 차이가 지금 거의 없어야 돼요. 얼굴이 바뀐 다음에 겹쳐놨더니 차이가 있는 것과 없는 거거든요. 점점점 차이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로우 패스 필터링을 확실하게 하면 할수록 지금 그 요런 그 텍스처들의 스티크닝 현상이 사라진 거예요. 이건 근데 아주 그 재밌는 그 현상이고 이건 진짜 앞으로 그 겐이 주로겠지만 그 컨브 2D 트랜스포즈나 업샘플링에서 반드시 써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차이가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는 그런 결과고요. 여기 뒤에 보면은 로테이션까지도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 차이가 나. 이건 로테이션은 너무 차이 나죠. 그냥 그 스타일겐 3에서 지금 설명한 그러한 그 뭐죠? 알리아싱 필터 안 쓰면은 썼을 때 이렇게 좋은데 안 쓰면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시키면 레이턴트 벡터를 회전시켜서 이거를 출력을 하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어떤 극단적인 그런 그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그리고 이걸 보면은 얘가 말하자면은 그 레이어들의 말하자면은 그 정보를 한번 그 시각화시킨 거거든요. 레이어 정보를 지금 보면은 재밌는 게 그 스타일겐 2는 당연히 로우 패스 필터링을 우리가 안 썼잖아요. 필터링을 안 쓰니까 그 픽셀 단위의 말하자면 디스컨티뉴어티가 항상 존재하는 상태로 그게 있고요. 특히 그 하이 레졸루션에 해당되는 그 층들을 가만히 보면 가면 갈수록 그 위치에 해당하는 인포메이션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위치 디펜던트한 정보가 아니라 어떠한 좀 뭐라 그럴까 그 주파수 특성이라 그래야 되나 좀 그런 어떤 그 좀 제너럴한 정보가 여기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스타일겐 3에서는 보니까 특히 아주 그 뭐죠? 섭샘플링 완벽하게 된 거는 저주파 성분이 있고 물론 여기 이럴수록 저주파 성분이 더 강할 수밖에 없어요. 저주파 성분이 왜냐하면은 굉장히 샘플링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가면 갈수록 좀 독특한 패턴을 보이죠. 그리고 이 패턴 때문에 그 텍스처 정보가 말하자면은 그 위치 정보가 아니라 이 사람과 관련된 텍스처 정보로 말하자면 엔코딩 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 스타일겐 그러한 그 결과고요. 스타일겐 3의 결과고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스타일겐 3에서의 가장 그 말하자면 그 개선점은 딴 거 아니에요. 업샘플링 하기 전에
로우 패스 필터를 쓴다.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더라고요. 물론 사실은 그래요. 이 하나의 이미지만 보여주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달라지질 않으니까. 그죠? 그런데 위치를 움직였을 때 얘네들이 변화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은 이게 확실하게 달라졌다. 요겁니다. 이게 스타일 겐 3. 아주 재밌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이런 그 개선인데도 엄청난 이러한 그 결과의 임프루브를 났더라고요.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세요? 교수님, 저 박준석 질문 있습니다. 네네, 하세요. 그 로그 패스 필터 하면은 고주파는 이제 날아가는 거잖아요. 잠깐 소리가 잘 끊겨요. 다시 한 번만 말해줄래요? 그 고주파 로그 패스 필터를 쓰면은 고주파는 잘라진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고주파에 있는 정보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에는 그림이 빠져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어디 있죠? 잠깐만요. 했던 게 그 그림이 그 논문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잠깐만 찾아볼게요. 이 논문에 보면은 아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필터가 그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로패스 필터를 쓴다 그래서 그게 완벽하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제너레이션 되고 그러니까 매번 레이어가 한 열 몇 개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말하자면은 그 작은 말하자면 사이즈의 그 뭐죠? 레이턴트 벡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바로 있는 레이어에서 말하자면 굉장히 섭샘플링 된 거, 그 다음에 조금 댄스한 거 점점점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면서 고주파 성분의 정보가 자꾸 생성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매 단계 때마다 그 단계에서 허용하는 그러니까 고주파 성분을 제외하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만. 그러니까 없어졌지만 다시 생겨요. 그 다음 그 컨볼루션 그 말하자면 그 코에피션트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점점 주파수가 늘어나요. 점점. 왜냐하면은 우리 샘플링 간격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있거든요. 그 하이레즈 우리가 뭐죠? 4x4로 시작해서 8x8, 16x16 점점 늘어나잖아요. 이게 그 굉장히 그 샘플링 간격이 좁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점점. 그죠? 그러면은 고주파 성분이 생성된 거를 그 애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는 계속. 일부는 잘라내고 일부 버리고 일부 잘라내고 일부 버리고 이렇게 자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리아싱 생길 것만 없애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지금 그 PDF 파일이 한번 뜨나 한번 보고요. 얘네들 논문에 사실은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닌가? 걔가 어디서 나왔지? 그 그림이 하나, 그 다른 그 페이퍼 설명한 그림에서 그 프리퀀시, 그러니까 레이어별 컷오프 프리퀀시를 쫙 그려놓은 그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그림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고주파 성분이 완벽하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요거 같다. 요거다. 요걸 보세요. 지금 보면은 이 레이어가 13개 있거든요. 레이어가 13개. 근데 이게 처음 시작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레이턴트 벡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 때 그 컷오프 프리퀀시 얼마만큼 잘라내야 되는지가 잘라내는 프리퀀시 얘가 샘플링 프리퀀시예요. 빨강색이 샘플링 프리퀀시거든요. 그러니까 샘플링 프리퀀시가 요렇게 지금 그 점점 말하자면 샘플링 프리퀀시를 주파수를 늘리고 있잖아요. 점점 채워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의 반 정도 되는 여기가 파란색이 컷오프 프리퀀시인데 요 정도씩만 잘라주고 있는 거예요. 매번. 그러니까 점점 하이 프리퀀시가 생성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는 그냥 안 해요. 더 이상. 왜냐하면 좀 어느 정도 주파 성분을 말하자면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이 여기 있었구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겐 할 때는 요거는 그냥 한번 재미 삼아서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재밌게 생각하는 게 여기서는 두 가지인데 사실은 이 부분도 꼭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하더라고요. 프리의 피처. 그 우리가 말하자면 레이턴트 벡터를 얘네들이 지금 실험한 게 그거거든요. 레이턴트 벡터를 처음에 하나 주고서 거기에 이미지가 나오면 그 다음에 그 레이턴트 벡터를 그 수평 방향으로 한 픽셀 또는 두 픽셀 움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제너레이션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똑같은 사람이 나온 거거든요. 좀 움직인 사람. 근데 그게 잘 안 된대요. 아까 봐서 알지만. 그래서 이걸 포리에 피처로 바꿔놓고서 한 건데 요거를 진짜 그냥 우리는 이거 요 프리에 트랜스폼 하고서 거기에 그 주파수 컴포넌트로 바꿔치기만 한 것 같고 요거 샘플링 전에 그 말하자면은 그 로페스 필터링 쓴 거 그것만 그 두 가지만 한번 해보면 기존의 그것도 트랜슬레이션 또는 로테이션을 얼마든지 실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스타일겐 3는 너무 약간 헤비한 그러한 그 이거니까 굳이 이렇게 헤비한 거 아니래도 우리가 실험 한번 해보고 이거의 응용을 또 한번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그 스타일겐 3 할 때 여기 계셨어요? 네. 제가 그 다른 저기 포스텍에 누구 박사가 뭐 발표한다고 그거 듣다가 좀 늦었는데 여기 그 여기 지금 그 새로 바꿨다는 이 모듈 있잖아요. 그 네네. 업샘플링하고 네. 리퀴드로 씌우고 다시 다운샘플링하는 부분. 여기에 그 그림 아키텍처에는 로우패스 필터링을 지금 안 그려놨는데 이게 그렇죠. 아예 예, 그려놓지 않고 그냥 말로만 써놨어요. 거기에는 그 논문에서도. 실제로 필터링을 이게 뭐 해요. 했을까요? 한 건가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 필터에 대한 설명이 거의 다예요. 특히 그러니까 그 싱크 2D 펑션을 필터를 써서 이게 지금 뭐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를 이 모듈을 갖다 쓰고 싶어도 저희가 못 써요. 그러니까 이 논문의 약간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가 이거를 지원하는 그 펑션이 파이토치든 텐서플로에 없어가지고 커스텀 있어요. 쿠다 커널을 아니요 아니, 없습니다. 이게 쿠다 버전이 없을까? 이거는요, 정말이지 거의 너무 센 기초기 때문에 거의 얘네들은 카이저 필터 썼다 그러거든요. 그게 제일 좋다 그래서 그냥 예. 넘파이에도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러니까 이 저도 아는데 이 보시면은 거기 아키텍처에 그려져 있거든요. 커스텀 쿠다 커널 해가지고 이 엔비디아 쿠다 애들이 되게 버전으로 있어야지만 그게 말하는 속도가 나오는 거구나. 바로는 못 그러니까 쓰는구나. 음. 그 펑션을 만들었어요. 얘네가 그게 이제 지원되는 딥러닝 프레임이 없어가지고 서브샘플링 그 직전에 말하자면 그럴 때 걔네만 빼내서 말하자면은 예. 그걸 그러니까 CPU로 돌릴 수 없으니까 근데 사실상 생각해 보면은 여기 나온 대로면은 그 필터링하는 그러니까 콘볼루션 연산이든 뭐 여기 있는 업샘플링 그다음에 리키렐로 다운샘플 다 있거든요. 그 여기 컴포넌트들은 다 텐서플로우나 뭐 파이토치 다 있는데 왜 커스텀 쿠다 커널을 도대체 뭘 만들었다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제가 그러니까 예. 근데 제 생각에는요, 물론 그 퍼포먼스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거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어요. 뭐냐면은 그 컨볼루션을 거기다 하나가 집어넣고 걔를 언트레이너블로 만들고 그 컨볼루션 코에피션트를 사실은 얘네들은 굉장히 자기네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하니까 들어가려고 뭐 필터의 종류도 바꿔보고 이랬는데요. 사실은 애중간한 로패스 필터는 그냥 다 먹어요, 솔직히. 이런 거는. 그게 알리아싱 지우는 거 정도는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알리아싱 지우는 거는.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그 나이키스트까지만 딱 지우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막말로 에버리지 그 뭐죠? 그걸 써도 돼. 저는 정 안 되면 그거라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 뭐죠? 어, 에버리지 무빙 풀링. 해버리죠. 에버리지 예. 풀링만 크게 에버리지 해도요. 그냥 풀링이요. 돼요. 에버리지 풀링만 해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서 얘네가 그 쿠다 커널로 해가지고 그 네. 래핑을 다시 한 이유가 그 컷오프 프리퀀시가 지금 그 커지면서 얘네가 조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네네네. 부분에 대해서 컷오프 프리퀀시 계산하는데 약간 뭔가 연산을 넣어놨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랬겠죠. 예, 그러니까 그랬겠죠. 제가 그렇게 궁금한 건 디테일하게 하려면은, 예, 네.
그러니까 구현 근데 측면에서 약간 얘가 음. 뭐 딱히 뭐 보면은 없거든요. 그냥 업샘플 그 컨볼루션 연산이야 뭐 당연히 있는 거고 저희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 뭐야 언트레이너블한 그 필터 하나 만들어 놓는다면 뭐 싱크 네, 예, 콘솔 예, 아까 뭐 네. 한 다음에 그냥 한 하면 번 되죠. 돌리고 그쵸, 그다음에 그쵸, 업샘플링 그다음에 그쵸, 리키렐로 다운 샘플링 얘네가 다 요소별로 있는 건데 왜 그쵸. 쿠다 커널을 얘네가 해가지고 새로 이제 C++를 건드려가지고 음, 만들었나 그러니까 그런 그 부분 얘기를, 그러니까 논문을 직접 읽어본 게 아니라 나는 논문 그 리뷰를 그냥 다시 그냥 말하면 비디오로 보고, 거기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눈치를 못 챘어요. 사실은 쿠다 그걸 다시 코딩했다라는 얘기를 살펴보진 못했는데, 그래서 얘를 못 갖다 쓰는 게 아마 이게 쿠다 커널로 이렇게 얘네가 따로 만든 거면 저희가 컴파일을 했었어야 되니까 아마 이제 막 갖다 쓰기는 좀 잠깐만요. 힘들 거고 잠깐만,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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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또 다른 거 하나 참조한 비디오가 있는데요. 이 스타일겐 3를 가져다가 쓰는 거를 설명을 하나 들었는데 아무 문제 없던데요? 못 뭐 따라가 안 걔네가 가니까. 그러면은 컴파일 된 거를 뭐 소스 코드 깃허브에 공개했을 수도 있고 뭐 예, 예, 예. 그렇긴 아니, 한데 아니, 예. 웨이팅도 웨이팅이지만은 문제는 다시 학습시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그 그게 미분 가능하던데요? 그냥 깃허브 클론 깃 해가지고서요. 다시 학습시켜도 되던데. 그냥 파이토치 예, 사운드. 학습은 될 거고 이제 어떤 공개된 형태로 이제 얘네가 만들어서 릴리즈를 했다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네. 예. 쿠다 그 모듈을 같이 포함시켜서 주는 거지. 그거를 따로 말하자면은 아마 그 그러니까 정도로 어떤 형태로 갖다 디테일하게 쓰는지는 뭐 잘 숨겼을까 모르겠는데 싶은데. 예. 요새 그 프리에 컨볼루션이라는 것도 있어요. 프리에 컨볼루션 해가지고 그 네, 프리에 트랜스폼 하면은 걔네가 이제 컨주게이트 하니까 얘네를 절반은 리얼로 쓰고 절반은 이미지너리로 써가지고 네, 컨볼루션을 영상 돌릴 때 영상 네. 도메인에서 안 하고 그 프리에 도메인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쵸, 그런 그쵸. 거랑 요새 이렇게 약간 스펙트럼 도메인에서 음, 뉴럴넷을 많이 돌리니까 약간 그 프리에 트랜스폼 이런 거 이용하는 것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의료 쪽에서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웨이블렛 그래요? 도메인이라든가 그런 데로 이제 웨이블렛 한때 그냥 엄청 썼죠, 웨이블렛. 네, 주파수를 표현할 수 있는 도메인으로 돌려가지고 네, 거기에서 맞아요. 컨볼루션 하는 게 한 2017년 막 그때 막 나왔었거든요. 근데 네, 네, 약간 네. 그때는 특성을 잘 못 살리는 느낌이었는데 요새는 그죠. 프레이 도메인에서 해서 약간 이쪽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좀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요거 좀 알면은 너무 쉬운 거라서, 근데 저는 사실은 진짜 예전에는 처음에 이걸 접했을 때 저렇게 막 해도 되나 싶었는데 너무 결과가 좋으니까 사실은 항상 뭐 별로 이렇게 문제시 안 생각했는데 요 얘기를 보는 순간 그러면은 이제 주파수 관련된 내용도 말하자면 우리가 염려하면서 네트워크를 좀 모디파이 하면은 또 이것도 충분히 또 새로운 아이디어겠구나 싶더라고요, 진짜. 예, 그 프리웨이 도메인에서 풀링하는 기법들도 있고요. 네. 프리웨이 도메인에서 뭐 하는 것도 있고, 프리웨이 도메인은 일단 공부를 해두시면은 학생분들이 언젠가는 쓰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지 프로세싱 할 때는 프리의 도메인 공부 안 하면은 사실은 네, 그쵸.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깃허브 보니까 쿠다 툴킷 버전이 좀 높긴 하네요. 그리고 또 쿠다 그 툴킷이 네, 그 쿠다 익스텐션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커스텀드 쿠다가 추가가 되는 게 음, 리콰이어먼트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냥 그거를 스피드업,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구나. 스피드업 용도로 얘네들이 추가로 쿠다를 조금 고쳐놓은 익스텐션 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뭐 이렇게 말하자면 이 친구들 효율성을 많이 굉장히 따지긴 따진 것 같아요. 여기 아까 지금 설명 오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지금 슬쩍 아까 봤을 때 보니까 2D 싱크도 안 써요. 1D 싱크 2번 쓰네요. 그냥 아주 효율적으로 하려고. 2차원 필터링도 안 하고 1차원 2번 돌리고 막 이러네요. 아까 보니까 수식. 그래서 오늘 학생들이 듣기에는 전기전자 쪽 베이스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막
프리에 나오고 로우 패스 필터 나오고 뭐 얼리에이션 나오고 나이키스 나오고 정신 없었을 것 같은데 음. 근데 결국 이거 옛날에는 하긴 해야 되는 게 또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자꾸 이쪽을 그 개입시키는 게 특히 오디오 그 트랜스포머라는 걸 또 얼핏 봤는데 거기서도 이제 스펙트로그램에서 하기 때문에 주파수 도메인이 뭔지를 또 이해하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네, 예, 오디오 맞습니다. 그 1차원 신호를 원래 스펙트로그램으로 많이 했었는데 네, 다른 신호는 괜찮은데 오디오 같은 건 이제 페이즈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그쵸, 페이즈를 스펙트로그램은 페이즈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매그니튜드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 그 음성이랑 하시는 분들이 네, 약간 그 페이즈 정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요새 많이 만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냥 한때는 컴플렉스 예. 넘버로 바꿔서 하면 되죠, 예, 뭐.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예. 그걸 이제 1D를 2D로 바꿔서 하던 그 유행이 조금씩 없어지나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제가 그 최근에 낸 논문이 그 비디오 인 페인팅인데 네. 거기에다가 그 프리에 컨볼루션을 썼거든요. 예, 아, 프리에 그래요? 컨볼루션 쓰면은 성능이 진짜 비약적으로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냥 일반 컨볼루션만 프리에 컨보로 바꿨는데 엄청 좋아지더라고요. 그 말하자면 겐에서 말하자면 말씀하시는 거죠? 예, 뭐 그 모델은 제너레이터 파트죠. 제너레이터 파트. 예, 제너레이터도 그렇고 디스크리미네이터도 그렇고 그냥 콘볼루션 아, 연산 그래요? 자체를 싸그리 다 프리에 콘볼루션으로 바꿨거든요. 아, 그러면 그게 다 거기에 있나요? 프리 컨볼루션이라는 게 그 파이토치에 펑션에? 뭐 그거는 이제 그냥 예, 프리에 네. 트랜스폼이 파이토치에서 지원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예, 1.8인가? 1.8부터 지원돼 가지고 이제 그게 릴리즈가 되니까 사람들이 프리에 트랜스폼을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뭐를 막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9시 18분이나 됐네요. 아이고. 왜 옛날에는 신시 연구실에서 신호와 시스템 연구실에서 이미지 오디오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거기로 약간 돌아가는 그러니까 다시 옛날로 갔다가 막 네. 왔다 왔다 갔다 갔다 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거 가면 골치 아픈데. 난 신호 그쪽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아우, 하면 할수 힘들어요. 원래 진짜. 컴퓨터 비전이 요즘 학생들은 컴퓨터 비전 배울 때 필터 배우면서 주파수는 안 배우고 넘어갈 것 같은데 다시 그죠? 네, 돌아가는 약간 요새는 주파수 도메인 안 건드리는데 네, 이게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네요. 안 사실